안녕하세요, 식재입니다. 이번 14화는 결승전화 치고는 너무 꿀잼이었던 화였습니다. 역대 결승을 통틀어봐도 더 지니어스2를 제외한 모든 결승에 몰입감이 떠오를 정도로 긴장감과 재미가 있었는데, 그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제가 볼 때는 결승의 플레이어가 4명이었다는 점입니다. 획기적인 시도였는데 지니어스를 제외한 여타 서바이벌들이 가지고 있던 결승의 한계점을 잘 극복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파이널인 두 번째 게임은 메모리 카운트였는데요. 김민혜가 말했듯 정말 역대급으로 어려운 게임 중 하나였다고 보여지고, 기억력 장인이라고 자부하는 스티브에도 처참히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가운데에서 장동민이 탑 플레이어의 2배 이상 압도하는 능력치를 보여줘 저력을 증명했습니다. 이전 유리사와 충주맨과 했던 데스매치 때 보여줬던 미친 기억력도 한몫했지만, 외우는 영역의 분류 기준 자체가 탑 플레이어들과 궤를 달리했다고 봅니다. 진짜 서바이벌 교수라고 느낀 것이 탑 플레이어들과 문제를 보는 방법과 파회나 준비하는 관점 자체가 달라버립니다. 서출구랑 스예가 작당하는 사이 김민아가 여기까지 와서 뒤에서 얘기하고 싶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소신이 좀 멋있어 보이긴 했습니다. 나름 주원규랑 팀을 맺을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장동민은 제작진이 제시하는 게임의 모든 요소들을 활용합니다. 충분히 압도하고 있는 가운데 자신이 더블 아이템을 써야 하는 정확한 순간에 정확히 사용합니다. 기억력과 연산으로 고평가를 받고 있는 스예도 장동민이랑 정석 대결에서 이기지 못했을 것 같다는 리스펙을 보여줍니다. 결국 허성범이 한 끗 차이로 스예를 이기게 되고, 허성범과 장동민이 악어와 홍진호와 결승전을 치르게 됩니다. 파이널 1라운드 게임은 아트 경매였는데요. 게임 자체는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포인트는 장동민이 말한 대로 이건 작품을 담보로 잡을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작품 가격보다만 적게 경매로 사고 담보로 승부를 건다면 사실 자본보다 담보 싸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각 구간별 예를 들어 500, 1000, 2000, 2500 등등의 담보물들을 선택적으로 적절히 구성한 후 담보로만 경매를 붙여도 탑 플레이어들의 자본을 압박함과 동시에 기회도 손쉽게 얻으니까요. 이런 전략 하에는 1라운드 승기를 제대로 잡지 못한다면 이후 게임이 어려워지는 구조였습니다. 첫 경매부터 2500짜리였기도 했고요. 다만 이 전략의 변수는 실수하면 큰일 난다인데, 유리사가 장동민을 평가할 때의 말이 떠오를 정도로 장동민은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허성범이 실수를 하게 되고, 그 실수를 장동민이 먹음으로 1라운드는 원사이드하게 장동민의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악어랑 홍진호가 좀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허성범이 2500짜리 3000 담보로 입찰하는 과정은 사실 큰 의미가 없는데, 이것에 대한 허성범의 코멘트가 없네요. 제가 볼 때는 그냥 포기한 듯 합니다. 방법이 장동민이 실수하는 것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것도 장동민이 제대로 따라주지 않을 거라 판단한 것 같습니다. 2라운드는 블랙 빌리지였습니다. 이전에 나온 데스매치인데 상당히 재미없게 봤던지라 그냥 대충 봤는데요. 결국 이 게임의 핵심은 4인일 때는 플레이어들이 말했듯 내가 점수를 먹을 거냐, 남을 견제할 거냐의 문제인데, 자기가 엄청 여유가 있는 상황이나 견제를 받지 않을 거란 자신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자기 점수를 먹는 걸 거의 대부분 택하게 됩니다. 저걸 견제하지 않으면 내가 무조건 져 라는 상황이 없으면 견제를 선택하기가 힘든 거죠. 그런 가운데 악어가 눈치 싸움에서 크게 승리해 거대 땅을 먹으며 2라운드 승리를 합니다. 악어가 파이널 인 매치 때도 그렇고 이번 2라운드 때도 그렇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증명을 충분히 한 것 같아서 이제는 크리미널 메모리의 안 좋은 시선에서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합니다. 3라운드 게임은 믹스앤매치였습니다. 이 문제의 난이도는 진짜 1라운드랑 견줄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어려웠고, 문제를 제대로 풀 생각도 저는 못했네요. 다시 한번 저 자리에 있는 참가자들에 대한 존경심이 들 정도로 대단하다 느껴졌습니다. 예전 데스매치로 히든코드로 빠니와 이면서를 압도했던 장동민의 모습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애초에 능력치 자체가 너무 차이나서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것조차 탑 플레이어들과 문제를 푸는 관점이 달랐다는 게 더 신기했습니다. 조합하는 게 아니라 없는 부분들을 통해 정답에 접근해가는 과정이 놀라웠습니다. 빠니와 이면서가 게임 도중 감탄했던 것처럼 홍진호와 악어, 허성범 또한 그때와 비슷한 반응들을 보입니다. 서바이벌 초대 레전드 홍진호가 극찬을 하며 장동민의 서바이벌 4회 출연 4회 우승의 완벽한 서사를 완성시키고, 피해게임3는 장동민의 우승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미 5화도 되지 않아서 저는 장동민이 떨어져도 장동민의 능력치에 대한 증명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이후 너무나도 압도적인 플레이들을 보여주며 대한민국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최강자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피해게임3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프로그램이지만 장동민이라는 거물로 레전드를 쓸 수밖에 없는 인물들로 하드캐리한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장동민을 잡기 위해 서바이벌 레전드들을 더 데리고 왔어야 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장동민의 압도적인 퍼포먼스가 느껴졌고, 이렇게 3를 마무리하면 4는 어떻게 만드나 라는 걱정과 함께 4의 출연진들이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이상 피해게임3 14화 리뷰 마칩니다. 함께 달려와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